네, 이번 주 고생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어제 대표님 뵌 것 같은데. 어제도 왔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지나갔었거든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네. 만나는 김민수 대표님과의 마감 타임. 여러분 이번 주 마감도 잘 해보자고요. 진짜 궁금한 쪽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렇게 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된다면 환율 워낙 약세 때 우리가 웃음 지을 수 있었던 화장품주. 근데 그 화장품주가 최근에 좀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납작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모레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APR에 대한 전망이 다시 좋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은 다시 가려나 헷갈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주세요? 네. 화장품이 가려면 우리 앵커님이 좀 많이 사셔야죠. 제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이, 요즘은 많이 산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예, 남성 화장품이 움직일까요? 안 됩니다. 뭐 발라봐야 반응도 없기 때문에 네. 예,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런 쪽에서 화장품 대표적인 소외 섹터죠. 그런데 그래도 실적 뚜껑을 열었더니 뭐 기대치는 못 맞췄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실적과 함께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항상 보게 되면 연말쯤 되게 되면 그래도 갖은 쇼핑 시즌이 다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되게 되면 그래도 할인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소비 심리 살아난다라는 쪽인데 그런데 지금 관군제까지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월급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도 안 좋습니다. 게다가 물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거 뭐 먹을 때 써야지 이거 내가 바른 데 써도 되겠나? 라는 쪽에서 약간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려감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집은 잘 된다. 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워낙 이쪽들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그러면 원하는 쪽으로 잘 팔리는 쪽, 그러니까 이쪽 브랜드는 충성도가 높아. 계속 사야지. 라고 하는 쪽들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따른 차별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화장품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화장품의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축에 압축이 필요한 화장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에서 그 기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타 종목 아모레 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 APR 다 갖고 오셨네요. 그냥 오늘 오르는 거 순서대로 네, 그런 건 예. 아니고요. 아무래도 퍼시픽은 아무래도 퍼시픽 아무래도, 예. 예,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약속의 코스RX가 실적이 나와야 될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 개선 기대. 솔직히 이거는 분기 그리고 또 계절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기대감이 좀 더 앞선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아모레 퍼시픽은 실적에 대한 반응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좀 확인할 게 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쪽은 그렇게 뭐 선호하는 쪽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는 잘했습니다. 잘했고 잘했어요. 예. 예. 혹시 닥터 멜락신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 뜨는 브랜드라고 우리 앵커님도 좀 공부해야겠다요. 예. 페핏인데 왜 이게 좀 떨어지시나? 이거 닥터 멜락신을 네.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끝나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예. 예, 보니까 요즘에 어떤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잘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최대 분기 실적 이어갔고 한때는 또 실적만 나오면 좀 부진했던 쪽이 있었는데 그게 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잉글우드랩까지 같이 나가죠. 게다가 가장 핵심은 미국에 회사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눌림목대는 계속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PR은 APR. 네, 이래저래 뭐 잘 나와도 이게 잘 나온 거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워낙 기대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이마에 가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고생은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의 위치는 높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 계속 봐야 될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1,500억 파는 거 인정 이건 됐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회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만큼이 유럽에서 팔린다. 그리고 또 그만큼이 오프라인 쪽으로 또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나와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PR은 오늘 올려놨던 거 다시 또 내려놓고 마무리가 되네요. 챙겨보셔야 할 관심 종목 잘 그룹핑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압축이 필요하다는 언급 주셨고요. 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압축이 필요할 겁니다. 지수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하방 쪽으로 오늘도 자리를 잡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4,000선 공방을 이어갔던 코스피는 3,956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7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4,200선 돌파도 나오면서 또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분위기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또 장중에 그 등락도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장 오늘은 또 한 번 미국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부터 해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지수는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죠. 물론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코스피 지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953선으로 결국에는 4,000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876선에서 결국 마찬가지로 900선보다는 한참 밑에서 좀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도 조 단위로 많은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우선 4,300억 원대까지 나름 매도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기관도 그동안 좀 나름 방어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2,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6,500억 원어치 사들이는 거래소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아주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환율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최근에 급등 추세를 나타내는데 오늘도 1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1,456원 90전까지 1,450원을 돌파했다라는 것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시죠. 대형주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2%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종가 좀 이따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부터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까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소부장 위주로도 함께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기나 LG전자까지도 3에서 4%가량 쉬어갔고요. 제약 바이오 쪽 금리 인하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학회부터 해서 개별 호재들까지 전해지면서 그래도 코스닥의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올랐던 종목들의 상승분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이 3%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셀트리온과 HLB, 삼천당제약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내림세, 유한 양행만이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빨간불을 켜면서 끝났습니다. 금융 쪽들도 세법,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배당에 대한 매력도 나타나는 종목들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1에서 2%가량 좀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선 쪽도 10월에 글로벌 세계 선박 수주량이 좀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대부분 좀 쉬어갔지만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름세를 보여줬고 한화오션은 조금 전에 또 분봉상으로도 굉장히 튀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우선은 3% 정도 오름세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쪽은 대부분 쉬어가는 가운데 LIG 넥스원이 오늘 16%가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고려 아연만이 2%가 넘게 빨간불 켜져 있고요. 한온 시스템도 2% 정도 오르면서 끝났네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도 오늘 대부분 다 쉬어갔습니다. 셀 3사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 LNF 등등의 종목들까지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음식료 쪽에서 지금 화장품 쪽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호실적을 냈던 쪽들 위주로 해서 오늘 강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6% 가까이 올라갔고요.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까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3%가 넘게 오름세 나타냈고요. 게임 엔터 쪽에서는 NC소프트는 2%가량 올랐지만 넷마블이 8% 넘게 밀리는 등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97,900원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결국 10만 원은 지키지 못하면서 끝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가 오늘 거래량 많이 싣고 움직였습니다. 대한전선과 한국전력까지 나머지 종목들도 최근에 보이지 않았던 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9% 가까이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한화오션까지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6% 정도 쉬어갔지만 거래대금 상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노타 이번 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화려한 데뷔를 알리고 나서도 연속해서 상한가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오늘도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2%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면서 끝냈고요. 고영 오늘 8% 가까이 쉬어갔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 확인됩니다. 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1등은 노타입니다. 뒤를 이어서 고영과 함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일부 로봇주도 확인이 되고요. 이노테크 신규 상장주 오늘 300% 정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알테오젠까지 올릭스도 오늘 이름을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현황 전해드렸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좀 많았고 지수도 하방 쪽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조정이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종목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할까? 사실 지금은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수가 빠지는 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빠질 때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기다리겠다 심리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다음 주 공략 섹터는 어디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김민수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섹터는 바로 찬바람 불 땐 바이오네요. 네, 조선할 걸. 예. 조선이. 오늘 분봉이 쭉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했었다가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오 하겠습니다. 약간 서비스로 저희에게 2개 주시는 느낌이네요. 바이오도 좋고 하나 더 조선도 할까요? 좋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조정을 미리 받게 되면은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찬바람이 불면 호빵을 포기하고 바이오를 사신다는 우리 앵커님. 예. 네. 그런 쪽에서 계절적인 강세기죠. 그런 쪽에서 알테오젠이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이사회 결의 마치고 이제 우리 코스피로 간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에 지금 당장에 무슨 변화가 나오겠느냐? 일단 그건 아니라고 봐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내년에는 머크사와 함께 들어갔던 SC제형 쪽에서 성과 나오고 이제 실적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가서 충분히 우리 플레이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하반기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학회들 꾸준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거기서 성과 잘 나오게 되면 바로 기술 수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가을, 겨울, 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에서 핵심이 바이오주다 보니까 그런 쪽의 흐름들을 이번에 좀 잘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밖에 없은 것 같습니다. 플랫폼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이 중심인데 페트론 할 걸. 네, 이런 느낌인데. 예. 페트론이 지금 12월 7일 날 본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일라이랑 지난번에 20억 정도 전전 계약에서 이제 돈 받고 그다음에 본 계약이 좀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성과 나오지 않느냐는 쪽에서 좀 플레이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 예. 그래도 두 축들이 크게 이상이 없고 기대감이 좀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 두 축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펩트론이 오늘 오후 들어서 급등을 했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는데 펩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단에서 코스닥 시총 상단주는 아마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이 있을지 어떤 기준으로 챙겨와 주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탑픽 종목 확인해 보죠. A, BL바이오네요. 네, 올릭스 할래다가 오늘 종목이 이렇게 아니 많죠? 왜 이렇게 많아요, 대표님? 결정상이에요. 좀 봐주세요. 네, 그래도 지금, 다 잘 하시잖아요. 이제 예. 지수가 이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살 게 많죠. 어. 예, 그런 쪽에서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그래도 예. ABL 바이오를 봤다 네. 한쪽으로 보시면서 BBB 셔틀의 강자죠. 이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파트너십 가능성들 더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담도암 치료제 쪽에서도 아마 가속 승인, FDA 가속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래 쪽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결과 좀 보자. 아래 쪽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중항체 치료제 쪽에서 임상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겠다. 아래 쪽에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중항체 쪽에서도 유한양행 쪽에서 인수했던 쪽들 아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어떤 라이센싱하고 관련된 쪽에서 임상 실험 결과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쪽들도 한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이어지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이상이다 보니까 이쪽도 사노피랑 이어갔던 부분들 쪽에서 추가적으로 변화 나올 수 있겠다.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쪽에서 뭐 하나만 터져라. 그러면 우리 거 이런 식의 입장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더 채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지난번 11만 원대 약간 단기 고점 보여지고 있는데 한 15만 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만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5만 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돌진 가능성 챙겨주셨고요. 찬바람 불 때 또 기대감 모멘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잘 모멘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잘 챙겨보시죠. 김민수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